안녕하십니까? 30여 년간 남성 건강,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의 질 문제를 연구하고 진료해온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남성분들을 뵙다 보면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오랜 습관 하나가 조용히 건강의 발목을 잡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70을 갓 넘기신 최민준 씨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이어온 아침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깨기 전 고요한 침실에서 갖는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루를 차분히 시작하는 의식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위험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쓰러지기 전 주저앉아 안정을 취한 덕분에 큰 위기는 넘겼지만 검사 결과는 길과성 허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이었습니다. 원인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가 그 행위를 했던 시간과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중장년, 노년 남성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실제로는 심혈관계와 신경계에 서서히 부담을 축적시키는 다침 자위의 4가지 잘못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결코 남을 질책하거나 부끄럽게 만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첫째, 준비되지 않은 몸을 재촉하는 습관입니다. 밤새 우리 몸은 호흡과 피부를 통해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혈액은 다소 끈끈해지고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혈당 수치 또한 가장 낮은 시간대입니다. 이처럼 몸이 재정비될 시간이 필요한 순간에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공복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신체적 흥분을 가하는 것은 마치 예열 없이 엔진을 과열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박수는 급격히 치솟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류가 특정 부위로 집중되는 동안 정작 중요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 공급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민준 씨가 경험했던 현기증이나 일부 남성들이 겪는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의 주된 원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유연하게 대처했지만 혈관의 탄력이 줄어든 중년 이후에는 이러한 자극이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밤새 마른 몸을 깨우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배려가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자극적인 영상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인하시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성인물을 찾아보며 흥분을 유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잠을 깨는 데 도움이 된다 혹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는 뇌의 보상 회로를 교란시키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극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위적이고 강력한 시각적 자극으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행위가 반복되면 뇌는 점차 그 강도에 무뎌집니다. 결국 더 강하고 비현실적인 자극을 원하게 되며 일상적인 감각이나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에서는 만족을 얻기 어려워지는 감각의 불균형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적인 문제를 넘어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무기력감이나 흥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극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몸이 보내는 내면의 신호와 감각에 집중하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골반을 억압하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대부분 무심코 취하게 되는 침대에 걸터앉아 허리를 구부린 자세는 사실 골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이 자세는 골반 저근의 지속적인 긴장을 유발하고 회음부의 혈관과 신경 다발을 압박합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감각이 둔해지거나 오히려 불쾌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압박이 매일 반복될 경우입니다. 긴장된 골반저근은 신경을 만성적으로 자극하여 전립선 문제나 만성 골반통 증후군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성생활뿐 아니라 앉고 걷는 일상생활 전반에 불편을 초래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등을 편안하게 기댈 수 있고 발이 바닥에 안정적으로 닿아 골반 주변의 압박이 최소화되는 자세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가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통증이나 불편함은 몸이 보내는 멈춤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행위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것은 행위가 끝난 후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입니다. 이 나이의 주책이다, 뭔가 잘못했다는 식의 죄책감과 수치심은 강력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특히 코르티솔 분비가 하루 중 가장 높은 아침 시간에 죄책감까지 더해지면 우리 몸은 과도한 각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억제하여 활력 저하와 무기력감, 우울감의 원인이 됩니다. 몸은 마음의 소리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편안한 이완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언제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늦은 오후에서 이른 저녁 사이를 권장합니다. 하루의 긴장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교감신경의 항진이 잦아들며 몸과 마음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나 혈당도 안정적이며 심리적으로도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생기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생리적 해소를 넘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정서적 돌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께서는 저녁 산책 후 따뜻하게 샤워를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더니 이전의 공허함 대신 마음의 평온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몸은 감각을 느끼고 마음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숨어서 급하게 죄책감을 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몸과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온전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오랜 습관을 돌아보고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단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존중의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몸이 보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